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강희신입니다. 네, 세계 각 지역에서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일단 기본적인 글쎄요, 프리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재의 캠프 상황이 어떤지를 전해드리겠고, 또 당연히 이번 여론과 판세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은 해리스 후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현재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약간 아주 조금 미국에서 잘 쓰는 스페니쉬로 하자면 뽀끼또 우세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는 해리스 후보의 약점, 그리고 지금 약간 약해 보이지만 트럼프 후보의 강점, 이런 순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저희 미주 본사가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또 한국 TV, tv한국.com, 또 미주 한국일보 웹사이트, 서울에서는 서울경제신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회사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관광에서 후원해 주십니다. 현재의 상황을 프리뷰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한 주일보다 조금 더 유리하고 트럼프 후보는 한 주일 전보다 조금 더 불리해졌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바랬던 것보다도 훨씬 기대, 예상, 소망, 모든 것 다 합친 것보다도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희망사항이 완전히 현실로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하지만 정치에는 언제나 덧없음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각오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가혹한 한 주일이었습니다. 위태로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이 트럼프 후보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가 너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할 때 미국에서는 FREE, free fall이라고 하잖아요. free fall과 같은 in free fall 안에 들어있다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2달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먼저 해리스 후보 측을 조금 보겠습니다. 정말 운이 좋습니다. 좀 전에는 해리스 후보가 현재의 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후보 자리를 물려준 바이든 현 대통령과 함께, 이거 사실 캠페인 아니거든요. 그런데 캠페인인 것과 같은 캠페인을 했습니다.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곳이고, 원래대로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딱 먼저 얘기를 하고 카멜라 해리스는 maybe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서 해리스 후보가 먼저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아니라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넘기거든요. 축하하는 것과 같은, 얼마나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처방약값 줄이기가 미국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걸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고 해냈다 하는 축하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당연히 해리스 후보 요즘 말 잘하니까 말 잘했고, 그리고는 바이든 대통령을 감사하다, 축켜 세우는 거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Thank you, 조 바이든이니까요. Thank you, 조 하면 사람들이 또 Thank you, 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트럼프 때리기를 하더군요.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트럼프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도널드 하다가 도널드 하다가 whatever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도널드 dump 쓰레기 이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민주당들이 완전히 지금 기세가 등등하니까 너무너무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오늘 이렇게 해리스 후보가 연설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바이든 대통령을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었었을 때 뒤로 숨지만 말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어야지 되는가 하는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약점을 나이에서 오는 것을 모두 드러냈으니까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현 대통령이 자신이 물려준 그 자리를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는 해리스 후보를 도와주는 겁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도 훨씬 그 선거 운동을 하기에 좋은 그런 게 이제 미국의 현직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뭐 처방 약값 줄이기, 그러니까 큰 제약회사가 돈 벌려고 약값을 비싸게 책정해 놓은 것을 말하자면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그걸 싸게 했다. 뭐 당뇨병 치료제 같은 그런 거, 인슐린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메시지는 똑같은데 어떤 때는 컨텐츠,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아마 민주당의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게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하는가. 이리하여 다시 한번 사람들은 카말라 해리스라는 젊은 사람과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나이 든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하게 됐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도와주죠. 군중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죠. 기금 많이 모이죠. 여론조사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과거를 선택하시겠어요? 미래를 선택하시겠어요? 아직은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약체입니다. 언더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2016년과 2020년도에는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후보를 과소평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끝까지 우리 과소평가할 수 없다, 언더덕이다 하고 지금 민주당은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트럼프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로 카말라 해리스도 공격하고 그리고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도 공격을 하지만 그 공격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 월즈 부통령 후보가 24년 동안 육군 방위군을 하다가 그러다가 은퇴를 하고 바로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이 됐는데 그 은퇴 시기가 이 부대가 이라크로 파병될 걸 알고 그랬다고 계속 이제 트럼프 부통령 후보가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42살 때까지 24년을 복무한 사람이 은퇴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본인은 그걸 알고 했었다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전에 선생님하고 그랬지만 연방 하원 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시기 같은 것을 맞춰봐야 될지 모르지만 제양군인협회에서도 전부 이 팀 월즈 24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해서 별로 통하지 않고요. 중국을 30번 방문했다는 것도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연하진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번 중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뭐 이런 나라가 있지? 사람들은 능력도 있고 좋은데 국가가 너무 인권이니 뭐니 말이 아니구나 하면서 어차피 큰 나라니까 알아야지 되겠다 싶어서 학생들 데리고 계속 견학 가면서 한 30번을 방문하게 된 거. 이거 민주당에서는 부통령이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봅니다. 공화당에서는 이걸 공산당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공격의 결과는 별로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 대고 민주당이 좋은 것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아마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미국은 참 이상하네. 아니 낙태를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반발하는 공화당주에서도 이건 안 되겠어. 우리가 그동안 쭉 낙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켜야지 되겠어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날 투표용지에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특히 격전지인 네바다와 애리조나에서도 딱 올라가도록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민 발의안에 놓으려면 사람들의 그 청원하는 서명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리스 후보에게 엄청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 지지한다기보다도 왜 나의 낙태를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네? 라고 생각하는 남자와 여자가 딱 나가서 그리고 민주당 표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식이고요.
트럼프 후보입니다. 지금은 운이 나빠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리마인드 하는 거 최근에 들어보셨어요? 처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도 굉장히 운이 좋았고, 2020년도 재선에 나갔을 때도 사실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떨어지긴 했지만, 2016년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상대였잖아요.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지만, 힐러리 클린턴도 만만치 않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던 후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쩌면 트럼프보다도 더 인기가 없는 힐러리 클린턴, 뭐 부분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에게 거만하긴 말이야 하면서 아우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검증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퍼스트 레이디로서 막 헬스케어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미국도 아직 여성들이 그렇게 위에서 막 일하면 설친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때 이후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에 비해서 트럼프는 당시에 검증되지 않고 자수성가했다고 막 뭐 거짓말 많이 쳤으니까 금수저잖아요. 자수성가라니요.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나라를 저 사람이 부자로 만들면 나도 부자가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해서 상대가 약체였다는 것.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이라는 정말 2020년보다 훨씬 약해진 후보와 싸우게 됐는데 상황이 갑자기 달라진 겁니다. 이건 81세의 무력한 바이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위해서가 아니라 바이든에게 이기려고 아니 20살 아래인 59살의 카멜라 해리스 19살 차이네요. 카멜라 해리스 그것도 여자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소수인종이고 야 이렇게 되니까 방향 감각을 여전히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유세도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그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제 중심이다 하고 선거 유세를 하는데도 한국 언론에는 경제 중심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경제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여전히 카멜라 해리스를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신공격을 했냐면요. 저 웃음은 본인의 경력을 잡아먹는 웃음이야. 경력에 위협이 되는, 커리어에 위협이 되는 웃음이야. 그리고 미친 사람이 저렇게 웃는 거지 보통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뭐 또 경제가 불타오르는데 말이야. 부통령 집무실이랑 대통령 집무실이랑 10발자국 떨어졌어. 그런데 10발자국 떨어지는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키득키득 웃기만 했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웃음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마일이 있고 키득키득 웃기만 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골리고 비난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바이든이 워낙에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카멜라 해리스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트럼프를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심술궂은 노인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안 그렇겠지만 지금도 너무나 좋아하겠지만 우리 뭉쳐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원래 뭉쳐있기 때문에 투표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도층, 좀 교육받은 사람, 여성들 같은 사람은 정말 못 봐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사기꾼이다. 크룩드라는 표현하죠. C-R-O-O-K-E-D 크룩드 힐러리, 크룩드 바이든 하더니 다시 크룩드 해리스 하거든요. 달라진 게 없어요. 너무 올드 패션이 그대로 나오고 IQ가 낮아.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마치 막 백악관인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만들진 않았는데 하얗게 해서 백악관처럼 만들고 성조기 걸어놓고 로즈 가든처럼 뭐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카멜라 해리스는 IQ가 나빠서 이런 기자회견 같은 거 못해. 이제 할 겁니다. 못해. 이런 얘기를 하고 군중이 많이 모이면 가짜라고 하고 저 인공지능으로 다 조작한 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예전에는 믿었던 사람들도 많지만 누가 그걸 더 이상 믿겠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를 더욱 이렇게 끌고 내려간다고 할까요?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좀 여전하고 하기 때문에 no more. 똑같은 쇼는 이제 no more.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의 여성들이
트럼프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런 것을 보면서 웃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막 쇼 보는 것처럼 재밌다고 웃었는데 이제는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고 그리고는 또 이번 주에 트럼프 후보가 일론 머스크와 본인들은 컨버세이션이라고 하고 언론 매체에서는 인터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크게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토론이요. 6월 27일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을 5,100만 명이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컨버세이션은 피크 타임에 130만 명 정도가 봤다고 하고 거기에 무슨 정확한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사람들을 욕하고 뭐 거기에 또 팩트 체크는 말도 못하게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거 정책 대결로 가야지 된다. 경제와 이민 중심에. 그런데도 아직도 이 트럼프 후보는 좀 확실하게 딱 그렇게 정책 대결로 가야지 되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이 들어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지금 제일 다 중요하지만 격전지는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주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조지아주에 가서 트럼프 후보가 조지아에 너무 인기 있는 뭐 여론조사하면 65%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주에 무슨 한국 회사들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많이 들어가면은 미국에서 너무 고마워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고마워하고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도 고마워하고 그리고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기 있는 주지사를 막 욕해요. 공화당 주지사를. 본인이 예전에 얘기했던 투표 찾아내라는 걸 찾아내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같은 공화당이니까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걸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조지아주까지 가서 조지아 주지사를 막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트럼프 후보가 아직은 이 틀을 잡지 못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들고요. 심지어는 해리스를 위한 공화당 이런 그 어떤 그 Republicans for Harris라고 해서 우리가 도저히 트럼프에게는 투표를 할 수가 없다.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인 건 맞고 그리고 해리스의 이슈에 반대하는 것도 맞지만 트럼프는 도저히 이건 아니야. 헌법을 다 깎아먹겠다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건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2000년도에도 링컨 프로젝트라고 있었잖아요. 지금과 이렇게 비슷한. 이번에는 이제 공화당 for 해리스를 위한 공화당이라는 전직 무슨 연방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이 정도니까 별로 트럼프에게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 레가시 매체보다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팟캐스터라든가 그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잖아요. 팍스에 있다가 본인 팟캐스트로 엄청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메긴 켈리 같은 여성, 버나드 골드버그 아니면 뭐 조 로건 뭐 많이 이름은 전혀 뭐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이런 사람들이 야 공화당 개입이 필요하다. 트럼프 후보가 저렇게 해리스 후보를 모욕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조 로건 같은 팟캐스터도 나 헤일리 팬이 아닌데 야 헤일리가 연설을 너무 잘해서 문제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 결정적으로 니키 헤일리 트럼프의 예비선거 때의 라이벌이었었죠. 그 당시에 2월 달에 했었던 인터뷰가 이번 주에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공화당이 트럼프를 후보로 하면 누가 되든 트럼프는 떨어진다. 해리스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월 달에. 2월 달은 바이든이 후보 사퇴하지도 않았었던 때인데.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해리스에게 진다는 얘기를 니키 헤일리가 한 겁니다. 니키 헤일리는 트럼프를 잘 알잖아요. 트럼프가 유엔 대사로 지명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론은 한마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 숫자 여러분 골치 아프시죠? 그냥 딱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나 아니면 7군데의 경합주에서나 모두 카멜라 해리스가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앞서가고요. 많은 표 차이는 아닙니다. 경합지에서도 거의 앞서가거나 동률인데가 조지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데선 네바다는 조금 트럼프가 앞서간다. 나머지는 전부 카멜라 해리스가 많이 한 5% 정도 앞서가거나 뭐 5%에서
한 2%, 3%, 4% 정도 앞서갑니다. 조지아가 동률이고. 근데 이게요, 불과 3주일 만에 이뤘던 일인데 바이든 때는 많이 뒤졌었던 거거든요. 그걸 지금 다 그 뒤졌던 것까지 해리스가 따라 마시고 또 거기다가 더 못해서 지금 트럼프보다 앞서가는 게 여론이라는 거죠. 이 경우는 뭐 여론과 판세는 일치가 되겠네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늘 보니까 트럼프 캠프가 조금 캠프 뭐 관리하는 매니저급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일이 잘 되고 있다 할 때는 그런 바뀜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뭔가를 체인지를 한다는 것은 잘 안 되고 꼬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트럼프의 강점, 해리스의 약점 전해드립니다. 해리스 후보는 지금부터 말을 해야지 됩니다. 인터뷰를 해야지 되고요. 본인의 정책을 말해야지 되고 무엇보다도 9월 10일에 첫 번째, 오늘 2번 토론하겠다고 얘기하던데 첫 번째는 정해졌습니다. 9월 10일 ABC에서 트럼프와 토론을 해야지 되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책이 무엇인지 이걸 말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국 날짜로 월요일이고 한국 날짜로는 그럼 화요일이 되겠네요. 화요일 아침 8시부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전당대회 시간 똑같거든요. 나흘 동안.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보여줘야지 되고 그리고는 이제 뭔가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기본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지만 너무너무 허니문이지만 그렇다는 거고 트럼프 후보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리스의 언론과의 허니문, 사람들과의 허니문을 끝낼 유일한 사람입니다. 말을 조심하면 그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힌 것이 확인이 돼서 민주당의 좋은 이슈이긴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후보는 경제와 인플레이션 뭐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이민과 국경 같이 볼 수도 있고 아주 이 강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대조 같은 것을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면 뭐 초등학생 애들도 요즘 하지 않는 뭐 미치광이의 웃음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거는 딱 다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트럼프가 또 뒤집을 수 있죠. 판세를 허니문을 끝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능력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해리스 후보를 마구 골리고 할 때 1시간 넘는 연설이었거든요. 1시간 넘는 연설을 하더라도 원래 예정됐던 대로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당대회 뉴스까지 전해드리게 됐네요. 민주당 전당대회 있고 나서 바로 9월 10일에 후보 토론을 하고 부통령 후보 토론도 지금 한 번이 될 겁니다. 아마 10월 1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밀라 해리스가 허니문을 유지하느냐 트럼프가 그걸 깨버리느냐 이거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꼭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운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정치가 더덥냐면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거 가벼운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게 됐네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왜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와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그때 트럼프 후보가 좋은 자리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전당대회까지 밀와키까지 가서 만나고 했죠. 그리고 그 통화하는 것을 어찌어찌하여 뭐 그게 영상으로 촬영이 됐는데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아들이 그걸 아버지하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뒷거래를 한다는 식으로 폭로를 해버렸고 나중에 걷어냈지만 X에서 그랬는데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케네디 가문의 그 사람이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카밀라 해리스에게 만나자고 나에게 장관직을 주면 내가 후보에서 사퇴하고 공식 지지해 주겠다고. 카밀라 후보가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요.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들어가 있으면 카밀라가 더 올라갑니다. 요즘에.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더덥다는 거죠. 불과 몇 주일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국정연설을 할 때가 3월 달이었거든요. 너무 잘했어요. 저런 젊은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에 확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지금 2개월 반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는 것은 또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stay tuned. 다음 주에는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와 함께 어떤 판세와 여론이 바뀌었는지, 한쪽으로 더 강해졌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강혜신이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께서 업데이트를 보고 싶으시면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 넘버원 모기지 융자 전문 회사 융자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유럽 관광은 미래관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이 어느 관광회사에서 보여주는 세계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지금부터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그때까지 미국의 이 선거 뉴스는 무척 재밌을 겁니다. 제가 보장 드릴게요.